자, 증시 시작하고 1시간 뒤엔 증시 파워 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증시 파워 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가 싶었는데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0.84%나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조금 깊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제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하락 추세도 조금 나오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저희 증시 파워10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이슈와 그리고 얻어가실 수 있는 종목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해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계속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 파워10 첫 번째 순서 이슈 파워에서는요. 최근에 경기 민감주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 민감주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강주와 그리고 건설주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 철강주와 건설주 어떻게 살펴보고 투자 대응을 해야 할지 자세하게 전문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증시 수다 시간에서는 일반적으로 5월에는 시장을 떠나라. 5월 시장 최근에도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5월 시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대응하면서 좋게 흘러갈 수 있을지, 지나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고 또 오늘 이슈가 있었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투자자의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이 또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시간에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까지 든든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또 궁금해하는 이슈들을 자세히 파헤쳐보면서 여기서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파트너스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조연경 연구원과 이슈들을 체크해 볼 텐데요.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것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날개를 단 철강주라는 주제입니다. 철강주들의 최근의 주가 흐름이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철강 가격 때문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오늘은 또 중소형 철강 업체들도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철강주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이슈 파헤쳐보면서 조연경 연구원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철강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려볼 텐데 철강주가 요즘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철강주들은 잘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이 철강주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결론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좀 올라왔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앞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철강 가격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또 키포인트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점에 대한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염려를 해볼 수 있으나 앞으로 조금 이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적인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조금 이제 자세하게 덧붙여서 시작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럴까요? 이 철강이 이제 쓰이는 어떤 전방 산업이 보통 조선 쪽이라든지 건설 그리고 철도 쪽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요게 이제 핵심이 이제 이 전방 산업이 좀 회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또 짓기 위해 또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 철강인데 이 철강의 또 원재료가 이제 철광석이고 이 철광석의 어떤 가격 상승 부분이 지금 굉장히 눈에 띄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또 철강을 또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또 중국인데요. 원래 이 철강석에 대한 수입을 거의 이제 60% 정도를 호주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최근에 중국과 호주 간의 어떤 외교적 갈등이 좀 심화가 되면서 대화가 좀 단절이 되는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원재료로 쓰여져야 될 철강석에 대한 어떤 수입적인 부분들이 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또 맞춰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격적인 상승의 요인으로서 또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가들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 건데 사실상 뭐 포스코라든지 뭐 세아그룹, 현대제철 이렇게 좀 철을 만드는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좀 수급이 좀 타이트하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요구하는 곳은 많지만 어찌됐든 생산은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가격을 부르는 게 이제 값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이 넘쳐나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하루빨리 빠르게 회복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인 거고요. 이 가격 조정이라든지 뭐 서로 간의 합의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 과정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앞으로 이 철강 가격 상승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작년 뭐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투자에 대한 부분도 좀 위축이 되었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또 확산이 되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함께 남겨져 있기 때문에 뭐 이를 통한 사회 간접 자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철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현재 사실 오늘 장에서 조금 눌림이 나와지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당분간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눌림목 관점으로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후발주자로 조금 뛰어드는 건설 업종이라든지 같이 연동이 되어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재료들을 생산하는 철강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매수가 조금 부담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후발주자들을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떠실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철강과 관련된 이야기, 투자 전략까지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철강주들이 좀 부담스럽다면은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올 수 있는 중소형 철강 업체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철강 업체, 철강주들의 투자 전략을 세워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역시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건설주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평균 12% 상승한 건설주, 영업이익도 33.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테마까지 함께 엮이면서 건설주들의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건설주들 어떻게 투자해 볼지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주들입니다. 뭐 경기 민감주의 뭐 전성시대 아까 뭐 제가 살짝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뭐 건설주들도 역시 경기 민감주에 하나 포함이 되면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사도 됩니까? 네. 네, 일단은 뭐 지금 건설주들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앞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그동안 90년대까지 계속 호황기를 좀 누려왔었고 사실상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건축물들이 어느 정도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성숙기에 진입을 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쪽보다도 해외 쪽에 대한 어떤 성장 요인을 굉장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쪽으로 진출은 보통 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 쪽, 개발도상국 쪽으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진출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있던 공사조차도 중단이 되는 사태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저조한 부분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철강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코로나 백신 계속 경제 활동이 활발히 좀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해외 수주 쪽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해부터 우리 국제 이제 유가가 급등을 또 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중동 국가들의 이제 재정 건전성이 좀 개선이 되었고요. 그로 인한 어떤 사업 발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그동안 이제 단연간 경험치도 쌓아왔고 어느 정도 기술력을 또 인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또한 조금 핵심으로 또 봐주셔야 되실 부분이 이제 그동안 내전으로 인해서 좀 닫혔었던 리비아라는 해외 이제 시장이 또 열린다는 관측이 또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요인으로서 이제 개발이 조금 중단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 공장이라든지 발전소, 주택 개발 이런 쪽으로서 건설 사업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한국 기업들 쪽에 러브콜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 특히나 그 현지 기술력은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쪽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어떤 수주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의 어떤 흐름적인 부분을 같이 타면서 또 이제 실제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외 매출 쪽의 수주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건설주들도 최근에 잘 흘러가고 있는데 국내에서의 경기 확대 기대감이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테마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좋은 좀 수주나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골라보면 앞으로 추가적인 건설주들의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건설주와 오늘 철강주의 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투자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조현경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연구원님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2분, 이제 13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시장 상황을 좀 보기 전에 조금 전에 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무디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발표를 했는데 무디스에서도 우리나라의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라는 이야기 발표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S&P에 이어서 무디스도 역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기존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무디스가 제시한 이 국가 신용 등급 우리나라의 AA2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신용평가사들은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것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좀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오늘 좀 쉽지가 않네요. 하락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까지 좀 빠지고 있는지 또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뭐가 있는지 강미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영향을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팔자세를 지속하면서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3,18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입니다. 0.4% 하락하면서 974선 지나고 있는 흐름이네요. 계속해서 이 시각 상승 특징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진일뮤직, 대한제당 순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시죠.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빅뉴스가 떴고요. 사측에서는 이 같은 보도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화이자와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CMO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고 또 송도 공장에 이 백신 생산을 위한 설비를 깔고 있다는 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밝힐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의 백신 위탁 생산과는 별개로 CMO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4% 상승하면서요. 84만 5천 원 선의 시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고가는 86만 2천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승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역대급 실적을 보여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은 어제 1분기 영업이익이 42억 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실적을 견인한 것은 음원 유통 매출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케팅 비용 절감 노력까지 더해졌다고 회사 측은 밝혔는데요. 또 지니뮤직은 VR 관련 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발언을 한 상태죠. 실제로 가상 콘서트, 즉 공연을 가상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는 버추얼 기술 등에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분류되기도 하는 지니뮤직, 오늘 어제 대비해서 420원, 7%가량 오르면서 6,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 특징주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는 가운데 설탕값도 심상치 않습니다. 설탕의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설탕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설탕의 원료는 사탕수수인데 이 사탕수수는 에탄올의 원재료로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에탄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브라질의 사탕수수 업체들이 설탕을 생산하기보다는 이익이 좀 많이 남는 에탄올을 생산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한제당 이에 따라 오늘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17%가량 오르면서 여전히 급등세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세는 4,200원 정도 기록 중입니다. 계속해서 하락 중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십자와 조광 페인트 순으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녹십자 종목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식약처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GC 녹십자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는 건데요. 이 녹십자의 임상 이상 시험 결과가 치료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에 녹십자 측에서는 후속 임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하지만 오늘 새벽에 MSCI에 편입이 되면서 낙폭을 좀 축소를 한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38만 1,000원 선에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하락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 페인트인데요. 어제 상한가 쳤던 종목이죠. 오늘 거기에 따른 반락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광 페인트는 어제 국내 최초로 종이 빨대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성 접착제를 개발을 해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제 장중 상한가에 거래됐던 조광 페인트 오늘 10% 넘게 급락하면서 반락 장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9,230원 선까지 떨어진 모습이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미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황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은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약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개인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이 엄청난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지금 1시간 10분, 20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도 개인이 코스피를 8,4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하방을 지지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분전이 계속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은 또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실시간 수다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실시간 증시 수다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녹록치가 않습니다. 새벽에 또 뉴욕 시장이 다우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이것이 또 여파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 5월 시장이 뭐 쉽지가 않네요.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나 이슈들이 다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5월에는 보통 시장을 떠나라라는 이런 격언이 있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은 5월만 되면 뭐 세리메이 이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2010년 이후로 보면 5월에는 유독 증시가 좀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2000년도 이후로 본다면 그러면 뭐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비중이 비슷했는데 2010년도 이후에는 증시가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셀리메이 더 많이 얘기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4월부터 또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된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들도 많았었고, 마침 5월의 첫 거래일인 5월 3일에 또 증시가 2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20포인트 또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4거래일 동안 한 12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이런 이 안도감이 있었는데 전일하고 오늘 특히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굉장히 거셌었죠. 그러면서 좀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5월의 조정은 좀 단기적인 조정, 일시적인 조정이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5월 증시가 약했을 때와 강했을 때를 본다라면은 약했을 때는 사실 5월에 좀 단순했습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이 차이로 인해서 떨어지고 올라가고가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다라면은 5월 코스피, 특히 대형주들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증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본다라면은 이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실적 올라가고 있고요. 실적 컨센서스 상향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목해 보아야 될 섹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익 전망치, 제가 이익을 근거로 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5월 증시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증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목해 보셔야 될 섹터도 이익 전망치가 전체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쉬운 부분들은 코스피에 있는 대형 섹터들 대부분이 사실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사실 특히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조선, 철강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소비는 늘었고요. 이 생산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와 수요 양쪽 측면에서 모두 좋은 모습들이 있고, 소비재 섹터들 분노의 매수가 나오고 있죠. 이 주식 네. 매수가 아니라 이 소비를 분노의 소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은 실적으로 거의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기대감 가지고 있는 면세점, 이렇게 소비재 쪽으로까지 이 소비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 주식 클리컬 중에서는 조선, 철강, 그리고 이 소비재 섹터들, 화장품, 백화점 관련한 이 섹터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실적 5월에도 역시 세린메이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이다. 결국에는 실적을 잘 살펴야 되고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이슈가 갑자기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새벽에 이슈가 나왔다가 갑자기 또 이게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 3% 넘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이 화이자 위탁 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 해명 보도가 장 시작 직전에 좀 나왔었죠. 네. 이게 지금 한국경제에서 사실은 속보처럼 해서 이 화이자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생산한다 이런 뉴스가 먼저 나왔고요. 네.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부인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사실 이게 이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지난달 정부에서 이 해외에서 개발한 코로나19 관련 이 치료 시설, 그러니까 치료제, 그러니까 백신이 국내에서 위탁 생산될 것이다. 8월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릴리와 GSK 이 관련한 이 제품이 외에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생산 캐파입니다. 이 단일 생산 캐파로는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고 생산 설비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의 매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백신을 계속 생산한다라면은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보 생산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그 위탁 생산이 화이자가 됐든 다른 제약사가 됐든 네. 어디든지 사실은 위탁 생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화이자든 모더나든 어디든 위탁 생산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한번 부장님께 여쭤봤는데 일단은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백신과 또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베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장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실시간 증시 수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도 역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는 사이에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입니다. 내일 K반도체 전략을 확정하고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일단 언급을 했고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기 전에 또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반도체 전략 회의가 미국에서 또 있는데 여기에서도 삼성전자가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와 또 어떻게 연관 궤를 같이 하면서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내일 살펴봐야 되겠고요. 중소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아마도 궤가 될 것 같은데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내일 이 전략을 확정 발표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 이하가 만약에 유지가 되면 5인 금지 조정을 좀 점검할 수도 있다. 이것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확진자 수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5인 이하의 이 모임 금지, 5인 이상의 모임 금지가 어떻게 또 바뀔지도 소비와 연관되는 것이니까 또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종목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빠르게 전문가 두 분과 핑퐁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 가지고 싶었던 종목이다. 아니면 목표가, 매수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두 분. 네. 수요일에 5월 달에 공교롭게 휴일이 많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못 뵈니까요. 이번 주에 저희가 확실하게 10종목을 다 소개하면서 좀 꿀잼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바로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유창희 대표의 픽 5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SKC, 강원랜드, 포스코 인터내셔널, CJ, GS건설 이 5가지를 골라오셨고요. 자, 정태근 팀장의 픽 5가지는 뭘까요? 대한항공, 대호AL, 현대백화점, 두산인프라코어, 바이오리더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십니까?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심 있는 종목, 내가 사고 싶다 아니면은 궁금하다 하시는 종목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두 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빨리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종목,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SKC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성장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성장주 이렇게 조정이 나올수록 성장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네. 좀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SKC 같은 경우 국내 이제 5공장 가동이 좀 있으면 이제 진행이 되죠. 한 여름 정도, 혹은 여름 지나고 나서 그러면 상당히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말레이시아 공장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IT, 소재 이런 쪽도 선방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SKC는 동박 사업인데 그 2차 전지가 완성업체들은 뭐 그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사업부를 내재화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지만 네. 소재 이런 쪽은 같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재화를 하든 안 하든 결국엔 소재까지 내재화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런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SKC는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4만 원대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초 정도 남겨두고 SKC를 다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첫 번째 종목 SKC 시청자분들 한번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이요? 네. 뭐 운임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완전히 외워버릴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해상 운임 뭐 급등 소식은 잘 알고 계셔가지고 1분기까지 HMM 수익 많이 났고 상승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어달리기 전 바톤을 좀 이어받게 된다면 해상 운임에서 이제 항공 화물 운임 쪽으로 이제 바톤 이어받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혜가 되는 기업들에도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HMM에서 뭐 대한항공 쪽으로 넘어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항공 화물운임 어차피 기준이 되는 게 홍콩에서 북미 노선 쪽에 운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수혜를 좀 보게 된다라면 당연히 해외 쪽으로 장거리 노선이 특화가 되어 있는 대한항공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제 여행을 재개하게 되고 그리고 EU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가입 27개국의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으로 일단 여행객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을 보게 되면은 해외 장거리 노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 이꼬르 해외 장거리 노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백신 그리고 항공 화물 운임 이 얘기 나오게 되면은 대한항공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10초 남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두 분이 약속이나 한 듯이 10초를 남겨두고 그 설명을 맞춰주셨는데 저희가 이 째깍째깍 여러분들의 심장을 쪼이기 위해서 초식의 소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셨나요, 두 분 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 각각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KTNG의 실적이 나와서 잠깐만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일단 KTNG가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연결 기준으로 3,17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3,500억 원 정도는 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1% 증가하기는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약간 못 미쳤네요. 시장의 기대치 한 10% 못 미치게 3,176억 원, 시장에서는 한 3,500억 원대를 예상했는데 KTNG의 1분기 영업이익이 3,176억 원 기록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NG의 실적 발표가 됐고 자, 지금 좀 전에 중국과 홍콩 시장도 개장이 됐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35%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 아시아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볼까요? 홍콩 항생지수도
홍콩 항생지수는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네요. 소폭 상승하면서 0.2% 정도 상승 출발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 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약세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0.6% 하락세,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역시 0.6%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또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요? 뭐 홍남기 부총리가 잘하면 뭐 그 5인 그 규제도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자체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은 계속 체크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원내가 방역을 잘하니까. 네. 그리고 해외 여행은 여전히 못 간다는 분들, 그럼 국내 여행으로 좀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강원도 여행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카지노를 가는 건 아니지만 카지노 관련해서도 약간 이제 영업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입장객을 제한해서 받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어가 조건이 좀 작년에 좀 변경됐던 부분들이 좀 영업이익을 조금 규모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기대를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국인 독점도 2040년까지 일단 연장되었다는 걸 본다라면 강원랜드가 거리두기 완화 혹은 뭐 여행 수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이게 뭐 카지노 업종이라서 조금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좋지 못한 업종이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뭐 기업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최근에 좀 상승 추세가 좀 완만하게 더 이어갈 가능성 열어놓고 조정 시 매수 관점에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원랜드도 역시 10초 남겨두고 설명을 마무리해 주셨고요. 자, 빠르게 또 다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저도 그럼 순서를 잠깐 바꿔서 강원랜드 얘기했으니까 저는 현대백화점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현대백화점이요? 대우엘은 다음으로 할게요. 아, 그럴까요? 저는 다음으로 할게요. 네, 현대백화점.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카지노 얘기하셨으면은 저는 이제 나들이 실내 나들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현대백화점 그 더현대 서울이 상당히 핫한 플레이스로 좀 부각이 되고 그쵸. 있는데 일단 지금도 사람이 많아요. 가면 먹거리 코너 가게 되면 줄 서가지고 이게 언제는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게 풀리게 되면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지금 날씨도 또 더워지게 되니까 또 시원한 곳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더현대 서울의 인기는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 더 많은데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보게 되면 그 백화점 부분이 상당히 좀 선방을 했습니다. 더현대 서울 효과가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 더현대 서울이 이제 연간 매출 한 7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1분기 때 매출이 6,500억이거든요. 그러면 4분기 중에서 4개 분기에서 한 분기를 더현대 서울이 담당을 한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5인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된다면은 소비 유통 쪽으로 또 시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저는 더현대 서울에 있는 현대백화점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으로 급하게 종목을 변경하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상사주들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의 어떤 우려감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먼저 관련된 기업이 올라왔고 상사주들은 이런 것을 약간 트레이딩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후발주한 성격으로 좀 덜 오른 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제 상사주들이 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부분들 그 위축됐던 무역 시장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플레 시대에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시황이 계속 저는 호황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얀마 가스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해 좋은 수익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제 약간 신사업, 신미래 사업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사업 부분이라든지 수소 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소요 사태 때문에 조금 이제 억눌렸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려고 했지만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금방 해소가 된다. 기본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면 전 충분히 상사주 중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10초 정도 남겨두시고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역시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뭐 의견을 주셨으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여러분 한번 잘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세요. 자, 그럼 다음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을 볼까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 저는 5종목 다 얘기하고 갈 겁니다. 무조건. 네, 빠르게 갑시다. 네, 오늘 대오웨이를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구리라든지 철광석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까지 연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패키지로 보게 되면 산업용 금속은 다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백금이라든지 팔라듐 이런 쪽도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뭐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37개월 만에 톤당 2,500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원자재가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유가 빼고는 다 올라가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대오웨이라든지 조일 알루미늄, PJ 메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은 이 원자재 수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조금 정치 테마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국가 철도망 관련해서 GTX 연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대 관련주도 조금 들썩이는데 아시다시피 대오일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 1차 협력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 강세에 대한 호재도 붙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철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호재도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매력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오일은 알루미늄 그리고 국가 철도망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 어제도 그 대량 거래가 좀 수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승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승하고 난 다음에 상승 이유가 나올 때도 있는데 상승 이유가 맞습니다. 나오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 두 번째 경우로 4, 봤을 때 3, 상승의 출발점이 가장 높다. 1.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대호 AL 정태근 팀장의 세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바로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CJ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CJ 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물론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네.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종목 선정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덜 오르는 섹터가 무엇인가 그 안에서 좀 찾아보기가 보고 있는데 아까 상사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지주사가 또 움직일 때가 됐다. 결국에는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의 실적이라든지 계열사의 주가에 의해서 지주사의 주가가 좀 방향이 결정되는데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경기 회복 국면이 진입되면서 계열사들의 실적은 상당히 다 좋게 나옵니다. 이게 수출 주도형 계열사든 혹은 뭐 내수 주도형 계열사든 결국에는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사들은 증시가 상승기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지주사들의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이제 후행적인 성격에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인식들 이런 것들이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나올 수가 있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왔다. 특히 CJ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비 관련된 계열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소비 유통 관련된 거 컨텐츠라든지 뭐 음식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CJ의 매력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은 CJ. 지주사가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난 다음 후행 다음 타자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CJ는 정말 관심 밖에 있었던 최근에 소외되어 있었던 지주사이기 때문에 CJ를 한번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두산인프라코. 두산인프라코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적 분할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오일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자재에 대한 부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원자재 채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원자재 채굴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기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두산 바켓이란지 두산 인프라코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쨌든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자체 개발 배터리팩 시제품 1호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지게차, 뭐 전기 건설기계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환경이 있어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이슈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도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건설기계 쪽도 아마 전기차 수혜, 전기 수혜 이런 부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뭐 시제품을 1.7톤 건설기계 그 시제품을 이제 공개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
그 어떤 그 전동 역할하는 엔진 역할하는 전동기계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쪽까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두산베르크와 같은 경우도 그린 뉴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일단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2030년까지 매출도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그린 뉴딜에서 실적까지 반영되는 그런 모습, 모멘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1,500원 돌파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시간 배분을 잘 해주셔서 오늘 10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창희 대표님의 5번째 종목입니다. 네, GS건설 좀 선정해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경기 성장주들, 경기 회복주에 대한 수혜주들을 좀 계속 봐야 된다.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왔을 땐 저는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특히 건설 업종은 1분기까지는 비수기죠. 날씨가 춥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장 재개, 뭐 공사장, 현장이 재개가 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실적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뭐 주택 정책은 좀 더 좋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확장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민간 주도든 정부 주도든. 그러면 건설사들에 대해서의 어떤 시혜가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주택 원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하는 이유였고 이것은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좀 높게 나올 수가 있다. 뭐 국내 주택 건설 공급이 늘어난다면 GS건설이 시공 능력 그 전체 점유율이 상당히 거의 1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오늘같이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43,000원 전후로 해가지고의 오늘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의 매수가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GS건설에 대한 건설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GS건설 마지막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10가지 종목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뭘까요? 네, 바이오 리더스입니다. 바이오리더스. 일단 뭐 대한항공이든 강원랜드든 현대백화점이 가려면 결국 백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어저께 같은 게 코로나 예방 백신 BLS-A01이라는 예방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 방식으로 이제 생산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스파이크 프로틴 그쪽에 변이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어떤 백신 문제가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돌기 부분이 아닌 그 바이러스 내부에 있는 바이러스 유전자 물질을 보호하고 있는 그 단백질 쪽으로 뉴클리어드 캡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어떤 그 작용을 하는 백신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뿐만 아니라 상당히 파급 효과는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생산량이 모더나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소품종 다량 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예방 백신이 나온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으로 코로나 치료제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건강용 치료제가 현재 그 동물 평가 막바지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되게 된다라면은 백신, 치료제 여기서 좀 기대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마지막 종목으로 바이오 리더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가지 종목을 아주 여유 있게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로 댓글로 시청자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어요. 두 분께 각각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정태근 팀장님께는 이 대호 AL 라니님이 1월부터 보유하다가 지쳐서 매도를 했는데 이제 올라가네요. 다시 진입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네. 그건 좀 이따가 대답을 해주시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는 이 위에 아하하님이 자원 리사이클 관련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뭐 생각난 거 있으세요? 자원 리사이클이요? 네. 딱히 지금 생각이 나는 건 없는데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기업명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원 리사이클 쪽을 보신다라면 약간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최근에 폐기물 관련된 거는 약간 의료용 폐기물 쪽이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 리사이클 그러니까 쪽보다는 만약에 폐기물 업체를 보신다라면 그런 쪽을 좀 묶어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류 폐기물 처리 업체 뭐 네.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요거는 한번 저희가 만약 다 찾아보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대호 AL 라니님이 주신 거 1월에 보유하다가 지쳐서 매도했더니 이제 올라가네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가도 됩니다. 조금 아깝네요. 조금만 버티셨으면은
그 종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쪽을 좀 이용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단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얼만큼 대처를 잘하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가능하시다면은 전 대오일 접근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인선 ENT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KG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쪽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도 덧붙여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 확인을 해봤고요. 시청자분들의 질문까지 함께 자세하게 두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못 보네요. 저희 황금 콤비를 다음 주에 못 보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증시 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 파워10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